우리는 기후위기를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비상 시기다. (40% 정도의 식물만 살아남고 나머지 58%는 멸종한. 예, 이번 시간에는 2023년 펄펄 끓는 해수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언론에서 펄펄 끓는 해수온도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펄펄 끓으려고 하면 해수도 물이니까 뭐 100도가 돼야 사실은 펄펄 끓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금년 2023년 해수 온도가 해수 온도 관측 역사 해수 온도는 전 세계에서 부위를 깔아가지고 전 지구 평균 해수 온도를 관측을 시작한 게 1981년 정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 이후부터 전 지구 평균 해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높은 해수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론에서는 해수가 펄펄 끓는다 이런 그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바다 해양 생태계 영향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극한 고온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3년 해수 온도가 얼마나 높은 건가, 그리고 그 영향이 어느 항목에 얼마나 많이 미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로서는 역사상 2023년도 해수 온도가 지구 평균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수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크게 보면 해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육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하루에도 우리도 보면은 일교차만 해도 10도 이렇게 나죠. 거의 뭐 모든 계절이 그렇고 일교차가 심할 때는 하루에 20도 정도 일교차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육상 생물들은 살아갈 수 있지만 해양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일교차가 1도, 2도만 나도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해수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주 높아진 해수 온도가 해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그것이 당연히 기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본 적이 없는 그런 극한 기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관측 역사상 가장 높아진 해수 온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푸른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기후평년치, 해수 온도도 기후평년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치에 비해서 수온이 낮게 형성된 곳은 푸른색, 그보다 붉은 색깔로 나타낸 곳은 해수 온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저 고위도 쪽이라든가 아메리카 대륙에 이쪽에 캘리포니아에 있고 이런 것이죠. 그 태평양의 동쪽 해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수온이 낮은 곳도 보입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그 해역에서 특히 여기가 아프리카 이렇게 있죠. 이런 근처에서는 해수 온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언지가 4월 26일 날 보도한 것인데요. 전 세계 해수 온도는 금년 3월부터 급속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 달 넘게 고온 현상이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1981년 위성 부표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위성 데이터라든가
혹은 전 해역에 설치한 그 부위자료, 부위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에 부표를 띄워가지고 거기서 수온을 측정하는 이런 그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 해수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된 이후 가장 높은 해수온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달에 해수온도는 전 지구 평균 온도를 계산하게 되면은 4월 달에 해수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4월 달 같으면 아직 이 봄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해수 온도가 언제 높을까 하면은 한여름에 높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지구를 잘 생각해 보면 바다는 남반구에 훨씬 많이 있고 북반구에 해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북반구를 많이 태양빛이 많이 내려 쪼일 때 해수 온도 상승이 매우 빠르겠죠. 그리고 그래서 겨울철에 남반구에 있는 해수 온도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춘분이 되면 이제 적도상에 태양이 오니까 적도에서부터 북반구 쪽도 이제 가열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춘분이 지나고 나면은 남반구 쪽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되니까 약간 냉각 쪽으로 가는 것이고 대신에 북반구 저희도 즉 북반구 열대해역, 아열대해역 이런 쪽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4월 정도가 남반구에 있는 해수 온도가 높게 나타나고 북반구도 보면은 그 적도라든가 아열대 여기에 해양이 많이 있고 거기서부터 또 올라오면 중위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해양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저기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지가 되면 이게 북위 23.5도까지 태양 고도가 올라와 버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중위도 지역, 육상에 많이 내려오고 해양에 도달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잘 고려해 보면 해양 온도는 4월 달이 가장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에서 4월 달에 뭐 해수 온도가 뭐 엄청 높다 하고 그다음 역대급으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4월에 저렇게 온도가 높으면 5월, 6월이 되면 바닷물은 얼마나 더 높아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래 해수 온도가 가장 높은 계절은 한 4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금년 4월에 나타난 해수 온도는 과거에 해수 온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 해양의 평균 온도가 20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는 그보다 0.1도가 높은 20.1도였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0.1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게 지구 전체 표면적의 70%가 바다고 그리고 해양의 평균 깊이가 수천 메터 된 한 4천 메터 가까이 되죠. 이걸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 온도는 표층 온도입니다만 표층만 하더라도 깊이가 한 수십 메터 정도는 되죠. 거기에서 온도가 0.1도나 더 높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0.1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새 지구온난화 얘기를 하는데 지구온난화가 10년 동안 진척이 되면 평균 온도가 0.1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이제 0.1도가 작은 것이 아니고 전체 평균 값에서 0.1도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해수 온도가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히 금년에 이렇게 해수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왜 이렇게 해수 온도가 높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매우 놀랍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해수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 현상 자체는 이게 단기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고순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금 시기가 지나면 약간 낮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고수온 현상이 정체가 되고 여기서부터 점점 더 극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영국 계양물리학자가 한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 해수 온도가 전 세계 해수 온도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지금부터 해수 온도도 매우 빠르게 점점 더 이렇게 고수온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해수 온도를 걱정하는 이런 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 자체가 그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렇게 게시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펄펄 끓는 바다, 사라지는 물고기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해수 온도가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뭐 열팽창이 생기겠죠. 그 열팽창이 생기면 해수면이 높아지고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해수위 상승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해수위 상승 원인의 약 절반 정도는 그 만년설이 녹아서 담수가 바다로 흘러드는 그런 효과이고 나머지 한 절반, 물론 절반 더 됩니다. 50% 이상은 해수 온도가 상승되면서 나타나는 열팽창 효과. 이것이 해수위를 갖다가 높이는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뜨거워진다는 얘기는 해수면 상승이 보다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이것이 극지, 북극이라든가 남극에 있는 그 해빙을 더 많이 녹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남극 같은 거는 이 지구 종말의 날 뭐 이렇게 하면서 보도하는 스위츠 빙상하는 것 그것이 녹아내리면 남극 지방에 쌓여 있는 거대한 그 빙상이 바다로 일시에 내려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해수위가 일거에 수메터까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그 보통 그 메가시티 거대한 도시들 이건 대부분의 해수위가 얼마 되지 않는 낮은 지역에 위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뉴욕이라든가 런던이라든가 상하이, 방콕, 뭐 우리나라 인천, 서울 이런 게 부산 다 그렇죠. 이런 동경도 그렇고요. 이런 그 대도시들이 해수위 높아진 해수위에 잠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때 스위츠 빙하 이것을 우리가 우리 예상보다도 더 빨리 녹아내릴 수도 있다 하고 우려하는 것도 바로 바닷물이 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뜨거운 바닷물이 빙상에 가서 다 계속 부딪히게 되면은 북극지방, 남극지방에 있는 그 빙상도 훨씬 더 빨리 녹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얼음을 녹일 때 그 뜨거운 물에 넣을수록 얼음이 빨리 녹는 그런 그 이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그 열대라든가 아열대 지역에 있는 산호초가 되겠죠. 산호초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해수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산호가 죽으면 그 산호를 서식지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은 서식지를 잃게 됩니다. 그것도 있고 그리고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해수 온도 자체만 하더라도 해양 생태계에는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얘기는 해양의 용종 기체량이 감소한다. 근데 이건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게 있죠. 그 물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기체의 양. 이것은 수온이 낮을수록 매우 수온이 낮은 물에는 많은 기체가 녹아 있을 수가 있고 수온이 높아진 물에는 기체가 녹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콜라라든가 뭐 맥주 이런 것들도 온도가 낮아야 그 안에 탄산가스 같은 게 많이 녹아 있을 수가 있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물 속에 들어가 있던 탄산이 대기 중으로 다 방출돼 버린 거죠. 그야말로 김 빠진 콜라, 김 빠진 맥주 이런 게 됩니다. 그런 것도 바로 그 해양의 용종 기체량 감소하고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 바닷속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가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녹아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온이 높아진 것만큼 그 바닷속에
지금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또 용존기체량이 적으니까 이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할 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고지돼서 바닷속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용존기체량이 적으면 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 자체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로 안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해양의 수온이 높아지면 탄소 제거 기능이, 바닷물이 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약화된다. 바다 해수는 1년 동안에 90기가톤의 탄소를 대기중으로 배출하고 92기가톤의 탄소를 포집해 갑니다. 인간이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탄소는 1년에 약 9기가톤이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탄소 양은 인간이 배출을 하는 탄소 양의 한 10배 정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대기에 있는 이산탄소를 가져가는 양은 10.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해양의 수온이 높아지면 바닷물이 바다에서 대기로 내뿜는 탄소 양은 90이 아니라 90보다 더 많아지고,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탄소를 바다로 가져가는 양은 현재의 92에서 그보다 작아지는 양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해양으로 인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드는 그 효과가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해수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해양 자체가 지금은 자신이 1년 동안 90기가톤의 탄소를 내보내고 92를 가져가니까 2기가톤 정도를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제거시켜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해수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은 언젠가는 바다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배출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시기도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양의 해수온도 상승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바다는 더 뜨거워지고, 그러면 대기 중에 탄소 증가 효과는 더 커지고, 그러면 지구 온도는 더 많아지고, 그러면 해수 온도는 다시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 온도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출처도 좀 나와 있죠. 그 1880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해수면 평균 온도 그래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정리해 보면은 산업화 이전 대비, 산업화 이전하는 건 해수 온도는 마찬가지입니다. 1900년대 이후가 되겠죠. 이 대비 현재까지 화씨 온도를 2.5도가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5도라고 하면은 화씨 온도는 그 섭씨 온도에 비해서 9분의 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거 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한 1.2도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대기 온도는 얼마나 올라갔느냐 하면 2020년까지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15도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보면 해수 온도가 올라간 양이나 다음에 대기 온도, 공기 온도가 올라간 양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보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열량 증가, 우리가 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고, 그 결과로 태양이 지구로 내려보내는 복사 에너지는 많이 들어오는데, 지구가 우주로 배출하는 적외선은 온실가스가 흡수를 해가지고 다시 땅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복사 에너지를 지구에 가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온실가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산업화 이후로 인간 활동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나간 온실가스가 만들어낸 총 열량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91%가 해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해양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열량이 소비가 되었다. 열량이 소비가 됐다기보다는 저장돼 있다.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온실가스가 저장해 놓은 열의 91%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한 5% 정도가 육지, 땅의 온도를 높이는 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얼음이 빙하가 녹은 게 3%, 그 다음에 대기 온도를 높이는 데는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공기는
물에 비해 가지고 열 용량, 즉 1kg의 온도를 1도로 드는 그 열량 자체가 바닷물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생긴 열량의 대부분은 바닷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수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평년 기온, 평년 수온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년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단위로 끊어서 최근 30년 동안의 평균값, 이것을 평년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온이라면 평년 수온, 기온이라면 평년 기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평년값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값을 신평년값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바뀌었네요. 이거는 차이죠. 이게 9가 되겠죠. 이게 옛날 것, 이 10년 전이니까 1980, 우리가 2020년 이전에는 평년값이라고 하면은 1981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의 평균치를 사용했다가 2020년이 탁 넘어가면은 새로운 평년치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1991년부터 202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의 평년치하고 과거의 평년치 그 차를 구해보면 0.12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 평년치를 10년을 갖다가 쫙 딜레이를 시키니까 평년값이 0.12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올 여름이 덥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 그때 우리나라 올 여름은 다른 유럽이라든가 인도, 동남아 이런 나라들처럼 극단적인 고온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금년 여름의 기온은 어떨까요?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평년 수준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평년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금년 여름은 별로 안 덥다는 얘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평년이라고 하는 것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시원한 여름은 93년하고 2003년하고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 2016년이라든가 2004년이라든가 1994년이라든가 2018년이라든가 하는 이런 역대급 폭염 사건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상청에서라든가 혹은 기후학자들이 그냥 평년 수준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올해도 상당히 덥겠구나, 더우기 때문에 고생은 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 한 수십 년 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 여름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할 경우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좀 뻥튀기를 해서 얘기하듯이 올해 역대급 폭염, 내년도 역대급 폭염 이렇게 무조건 이제 덥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평년 수준 하는 것이 아주 이 더운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 하는 것을 먼저 바탕에 깔고 얘기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온 상승률이 지구 평균, 글로벌 평균, 지구 평균보다 한 2배 내지 3배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수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구 온도가 이런 최근에 30년보다 하고 과거의 30년을 비교해 보면 최근 30년이 과거 30년보다 0.12도가 높은데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이것의 2배인 거의 0.2도 이상이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연안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양식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한 어패류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해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수 온도가 한 24도만 넘어가도 어패류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수 온도 상승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은 온도 민감 해양생물, 제가 산호초가 대표적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먼저 위협을
받는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적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저런 것들을 유해 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많이 확산된다. 그리고 심해와 표층 해류 순환 파괴 이 얘기도 운항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이 바다에 보면 심해로는 표층에 있는 표층 해류가 대기에 있는 산소를 포집해 가지고 심해로 옮겨줘야 되고, 그리고 심해에 있는 영양염분이 심해수가 용성을 하면서 표층에다가 영양염류를 공급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표층과 심해수 사이에 순환이 잘 일어나줘야 심해에 살고 있는 어류도 산소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해에 있는 물이 표층을 잘 올라와 줘야 표층에 있는 생물들도 풍부한 영양염류의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해수온도 상승 이 효과로 인해서 바람이 약해지고 그 풍속 약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표층과 심해수 사이의 연직 순환이 과거에 비해서 한 30% 이상 약화되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효과로 인해서 그 심해로의 산소 공급, 혹은 표층의 영양염류 공급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그 한류성 어종이 사라집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획량 급감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대서양 여기에서 연어하고 바다 송어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육지에서 양식을 많이 합니다만 그 스코틀랜드 대서양 이런 데 가면은 바다 송어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의 어획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또 담수, 해기성 어류, 급강에 올라오는 연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것을 먹이로 하는 곰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맹금류 이런 것들이 먹이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또 굶주리고 개체수가 줄어들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해양 수산물을 매개로 하는 박테리아 번성으로 건강 위협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해수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이 발견됐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해수 온도가 상승되만 될수록 박테리아가 번성되고 그것이 어패류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가 병을 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폭우로 연안 어업이 크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이 심합니다. 여름철 되면 우리나라 남해안이라든가 서해안 같은 데도 24도 이상 푹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물고기들이 대량 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폭우가 많이 쏟아지고 그것으로 인한 저염분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염분 농도가 확 낮아져도 어패류 양식 같은 데서도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피해가 매년 보고가 되고 있고 여기에 지급해야 될 보상금 이런 액수도 매우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 6월 달에 우리나라 해수온도 우리나라 주변에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쪽에도 벌써 해수 온도가 한 남해안 쪽 같은 데 보면은 20도 가까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6월 달에 한 20도 되는 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해역 수온이 평년 대비 0.5도에서 1도 안팎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상 고수온도 발생 전망이 된다 했는데 바다에서 이상 고수온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보면은 그 수온 관측 기록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점 관측망에서 수상과학원에서 1960년대부터 쭉 관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매년 그 같은 시기에 수온을 갖다가 1960년대 같으면 한 60년 정도 되죠. 60년 정도 관측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순서를 쭉 세웠을 때 상위 90% 이상, 즉 상위 10% 안에 든다는 얘기죠. 이런 해당 수온이 5일 이상 지속될 때 이상 고수온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폭염 같으면 공식적으로는 한 15일 이상 유지될 때 국제적으로는 그때 이제 폭염이라 하는 거고
6월 중순에 서울에서 한 2, 3일 정도 35, 6도 막 온도 올라가고 이것은 원인은 그 동해안에 있는 오측에서 온 찬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어오면서 일으킨 팬 현상, 즉 높새바람으로 인한 고온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 2, 3일 정도 일어나는 것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33도 넘어가면은 폭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한 15일 이상 유지될 때 폭염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난 11년 동안 양식 수산물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게 고수온이고 연간 보면은 평균해도 1,20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해양에서 폐류 피해 액 중에 그것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가장 큰 게 수온이 높아지는 고수온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수온이 저렇게 높은 이유는 대만 난류, 이게 쿠로시오가 일본 열도로 쭉 지나가고 거기서 조금 물이 갈라져서 우리나라 남해 안으로 거쳐가지고 저쪽에 동해를 빠져나가는 이걸 이제 대만 난류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다. 올해 금년엔 강하게 나타났다는 얘기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슈퍼 엘니뇨로 넘어간다.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엘니뇨로 넘어가는 건 아마 6월 말에서 7월 초 이 정도 된 것 같고, 지금 해수온도를 보면은 엘니뇨 현상이 이게 발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4월, 5월, 6월까지만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금년 초까지 이어졌던 3년 연속 라니냐 영향,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니뇨가 되면 동부 태평양, 미국 쪽이 높아지고 서쪽에서는 수온이 낮아져야 됩니다만은, 이게 엘니뇨로 가는 거는 금년 중반 이후이고,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라니냐 현상 때문에 서쪽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우리나라 쪽 이쪽의 수온이 높은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후반기로 가면은 라니냐 영향이 엘니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금년 상반기에서 한 7월 이때까지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라니냐의 영향이 또 또렷하게 나타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라니냐적 특성, 그리고 후반기에는 엘니뇨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런 좀 특이한 기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해수온도의 기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얘기인데, 해수온도가 높으면 물의 증발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한 군데로 몰려가서 집중호우를 만들어낸다. 대기의 강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저런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폭우라든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그동안 볼 수 없었을 정도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어떤 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그렇게 되면 이게 하늘에 이 대기의 강이 만들어졌구나. 어떤 수온이 매우 높은 그런 해양에서 많이 증발된 그 수증기가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비로 쏟아붓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기의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 2020년에 역대 최장 장마 얘기도 나왔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큰 홍수가 난 적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보면 저렇게 대만 앞바다, 필리핀 이쪽에서 증발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와서 우리나라에 큰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점점 더 강화돼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보면 해수온도가 1도, 지구온도 1도 상승하게 되면 대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은 7%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가 왔다 하면은 정말 우리가 두려움에 떨 정도로 큰 비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해수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면 당연히 슈퍼태풍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슈퍼태풍 네파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가
얘기할 때는 당연히 해수온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년 5월에 마와르라고 하는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일본 먼 바다로 일본 남쪽 바다로 지나가면서 일본에서 한 32명 정도의 사망자를 낸 태풍도 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5월에 이런 슈퍼 태풍이 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도 금년 4월, 5월 이때 수온이 해수온도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관측을 하기 시작한 1980년 이래로 가장 수온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수온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서운 태풍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무서운 태풍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그 인명 피해 그리고 재산 피해를 가져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펴보면은 강풍, 슈퍼 태풍이 만들어지면 뭐 어떤 피해가 있느냐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비로 인한 피해도 되겠습니다만 태풍 하면은 이 강풍이 정말 무섭죠. 물론 비도 무섭습니다. 근데 풍속별 위력 이렇게 보면은 한 50m, 풍속 50m 정도 되면 콘크리트 건물이 무너질 수 있고 초속 60m 정도 되면 철탑도 바람에 의해서 휘어집니다. 근데 슈퍼 태풍은 67m 이상인 거죠. 그리고 마오르 같은 경우는 괌을 지날 때 보면 초속 80m가 넘었습니다. 초속 80m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이 자료가 기상청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 60 이상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도 제시를 안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살인적이다. 이 태풍의 정도, 슈퍼 태풍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 강풍 피해를 받게 되면은 그것의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 그 이상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덮쳤던 하이엔입니다. 이 강풍에 해가지고 뭐 도시가 완전히 뭐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시간의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온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가져올 기후위기 문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앞으로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어떤 무서운 또 기후재해가 우리를 덮칠까 생각을 해보면 참 끔찍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